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인사 2급 2019년도 3회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다음은 ERP 도입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인데요. 네, 요거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번역시키는 거 맞고요. 자, 공급사슬 단축, 리드타임 감소, 절감. 네, 맞습니다. 3번 업무 프로세스 개선, 업무 비율 줄일 수 있는 거 맞는 얘기고요. 4번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개별 체계. 4번이 정답인데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개별 체계 이런 거 싫어요. 정답은 4번.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ERP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특징과 설명을 연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오픈 멀티벤더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이거 틀렸죠. 특정 하드웨어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이죠. 오픈이고 멀티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다 들어가서 오픈 형태를 채용해서 다 이제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 베스트 프랙티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는 얘기, 표준화 맞는 얘기,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단기간 도입 개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국적 다통화 다원화 맞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 1번만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3번 데이터 전환 및 시험 가동은 ERP 구축 절차 4단계 중 어느 단계인가? 네, 이 부분은 분석, 설계, 구축, 구현 4단계 중에서요. 요거 구현 단계,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분석 단계에서는 에지이지 파악을 하고 TF팀 구성을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네, 그 미래의 업무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이제 갭 분석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다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도 다 하고요. 네, 수정 업무 이런 것들, 수정할 것들, 보안 그런 것들을 다 구축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현 단계는 데이터 전환, 시험 가동, 그래서 프로토타입 뭐 이런 것들이 구현 단계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1번. 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ERP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 접속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라스, 파스, 사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자, ERP 소프트웨어 제공하고요. 그 소프트웨어 제공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은 힌트를 잡고 소프트웨어 해서 사스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 말 자체가 사실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 포인트 용어를 잡아서 좀 풀어주시는 걸 연습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네, 라스는요, 네, 요런 부분 인프라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인프라, 서버 인프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라스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네, 파스는요,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모델. 그래서 요거는 약간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웹 프로그램 제작 툴이라든가 그런 것들, 개발 도구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모델은 파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라는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인 사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3회 기출문제에 처음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게 처음으로 들어온 부분이었고요. 뭐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 자, 다음 중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거. 네, 확보 기능 채용 맞고요. 네, 개발은 노사관계 관리 아니죠. 노사관계 관리는 유지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 기능 틀렸습니다. 개발 기능 쪽은 말 그대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겠죠. 교육, 훈련, 인사평가 이런 것들이 개발입니다. 다른 것들 맞아요. 이직관리도 유지기능, 보상은 임금관리, 복리후생도 보상기능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중 직무 분석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자, 직무 분석은 직무의 내용과 성질을 구체화하고, 네, 맞는 얘기. 직무 분석은 기업 내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각 직무의 성질, 내용, 직무 수행상 필요 요건에 관한 정보 자료 수집, 그리고 직무 기술서, 명세서 작성, 맞는 얘기. 직무 분석은 1차적으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고, 틀렸죠. 직무 기술서가 먼저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 그래서 직무 기술서가 먼저입니다. 직무 기술서는 업무, 과업에 초점이 맞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무 명세서는 인적 요건,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3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맞는 설명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단순한 작업 요소 한 가지만 작업하던 것을 몇 개의 작업 요소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단조로움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하는 거죠. 확대. 수개의 작업으로 확대한다라는 것을 직무 확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직무 순환은 다른 직무를 해보도록 하는 게 직무 순환. 직무 기술서는 업무, 과업에 초점을 맞춰서 직무 분석을 한 걸 쓴 거가 직무 기술서입니다. 직무 충실화는요, 뭐 책임감 증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3번. 8번 문제. 다음 민첩 자원의 수요 예측 방법 중에서 정량적 통계적 방법은인데, 자,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방법은 뭐 경영자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노동자 판단 이런 것들이 정성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회계 분석이 정답인 부분이에요. 회계 분석,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이 정량적 통계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코보 분석은 공급 예측 방식입니다. 방법이라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9번 문제. 다음 중 사내 모집을 통한 인적자원 채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인데요. 사내 모집과 이제 사회 모집 이렇게 있는데, 사내 모집. 사회 모집에 비해 능력이나 인사평가가 아니죠. 이게 사내 모집이니까 사내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인사평가가 쉬워요. 그리고 그래서 틀렸고, 2번 기존 종업원에게 사기 학습력 높일 수 있고요. 개발 능력, 동기부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다음 중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에서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은 상동적 오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더 좋게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동적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의 인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 그리고 다른 평가의 영향을 받는 게 후광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대화 오류는 요거는 이렇게 전구 분포에 따라서 인사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쪽이 좋은 쪽이다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많이 주는 게 관대화 오류. 중심화 오류는 좋은 쪽, 나쁜 쪽 말고요. 가운데 쪽으로 평가가 몰리는 걸 중심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 할당법을 통해서 B, A, S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강제 할당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강제 할당법으로 해서 20%, 10%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승진 정체 형상 때문에 조직 분위기가 정체되었을 때요.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직위, 자격 호칭의 변화를 주는 경우, 요거 대용 승진 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승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업직 같은 경우는 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되었을 때도 가능하지만 영업직처럼 나가서 업무해야 되는 사람들은 팀장 명함 주고 막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대용 승진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건 대용 승진에 대한 내용이고, 발탁 승진은요 말 그대로 발탁하는 거예요. 너무 우수해서 우수한 사람이라서 승진, 발탁해서 승진시키는 게 발탁 승진입니다. 그리고 역직 승진 같은 경우는요, 그 회사마다 역직이 있어요. 역직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통 뭐 사원, 예를 들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역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뭐 3년 일하면 대리 달고 뭐 3년 일하면 과장 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역직 승진입니다. 조직 변화 승진은요, 이게 조직을 변화시켜서 승진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사팀, 회계팀 이렇게 있었다 하면은 인사팀에 2명 승진시켜야 되고 회계팀 2명 승진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면 너무 많다라는, 뭐 인사팀이 5명인데 2명이면 많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뭐 경영지원본부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만든 다음에 크게 뭐 다른 뭐 기획부서도 다 붙여가지고 경영지원본부 같은 거 만든 후에 그 자리를 만드는 거죠. 승진할 자리를 2명, 2명은 다 승진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조직 변화 승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네, 12번 문제. 다음 중 종업원의 장래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서 경력 개발을 추진하는 경력 개발 기법인데요. 네, 요거는 종합평가센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장래성, 그 잠재적 능력까지 보는 거를 이제 종합평가센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기능 목록 제도는 그 사람에 대한 기능들, 그런 특성들, 기능 같은 것들,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만든 것을 기능 목록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링은 이제 선임이 이제 하사의 하급자가 있으면 그 선임이 하급자를 잘 챙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뭐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멘토로서 멘토링 해주고, 이런 것들이 멘토링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는 제도. 그래서 일정 수준 하에 최저임금까지 강제적으로 인상. 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 이거 법적 강제하는 최저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이스업은요, 네, 이거는 임금 곡선상의 전체적인 상향 이동, 전체적인 이동이 베이스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뭐 7급 1호봉이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1호봉이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5% 인상돼서 105만 원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베이스업, 전체적인 상향이죠. 그래서 베이스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네, 그리고 승급은요, 7급 1호봉, 1호봉이 2호봉으로 올랐습니다 라는 게, 네, 곡선 상의 이동이 승급입니다. 승격은 보통 승진하고 같이 되는 걸로 해서 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진과 병행되는 건 승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다음 중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으로 적합한 것은 인데요. 네, 수시 지급 아니에요. 일정 기일에 지급해야 되고요. 월급쟁이들은 그 월급날로 사는데 수시 지급하면 안 되고, 간접 지급하면 안 돼요. 남한테 주면 안 됩니다. 직접 지급의 원칙이고. 자, 그리고 전액 지급, 비정기 아니 정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액 지급 원칙,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 15번. 다음 중 기준임금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인데요. 자, 연공급은 개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 결정하는 거. 이게 맞네요. 자격급은 직무 기준이 아니죠. 예, 자격 기준입니다. 직무급은 직무의 요소를 적용한 연공급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이건 직능급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능급은 기업 내 종업원의 자격 취득 기준은 자격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올바른 설명이네요. 16번 문제. 다음 중 정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건 말 그대로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17번. 다음 중 근로자를 전인적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 전인적 인간 나오면 홀리스틱이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포인트 되는 용어들로 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자, 카페테리어식은 이제 선택적 복리후생제 이런 거라서 그 선택적으로 복리를 말 그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카페테리어식이고요. 라이프 사이클 이거는 라이프가 20대, 30대, 40대, 50대 라이프가 생활이 다르죠. 그래서 이 라이프에 맞는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뭐 교육이라든가 30대는 결혼 자금이라든가 40대는 부터는 뭐 그런 쪽으로 뭐 자녀 학자금 뭐 이런 쪽이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법적 복리후생은 4대 보험 같은 거, 퇴직금제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요. 다른 근로일의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이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직원이 그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그런 업종에 좀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절 타는 업종. 그런 경우는 뭐 여름을 타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뭐 수영복 이런 쪽 여름에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겨울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해서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겁니다. 그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개개인이 내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는 영업직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밖에 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근로시간 동안 근무했다라고 간주하겠다라는 게 간주 근로시간제입니다. 재량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경우 뭐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재량껏 일해라 라는 의미에서 재량 근로시간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직장 폐쇄, 그리고 조업 계속도 있죠. 두 가지. 이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고요. 생산 통제, 태업, 게을르게 하는 거 태업, 피켓팅은 뭐 문구 같은 거 이렇게 으쌰으쌰한 문구 같은 거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니면 뭐 띠 두르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피켓팅,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됩니다. 생산관리는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사용자의 점유물을 직접 점유해서 생산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장 폐쇄, 조업 계속에 해당됩니다. 다른 것들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20번. 다음 경영 참여 방법 중에서 종업원 지주제도, 스톡옵션 제도를 통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 지주, 스톡옵션 같은 거는 자본 참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윤 참가는 이윤 분배 쪽이기 때문에 뭐 상여나 스칼론 플랜, 럭커 플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의사결정 참가 부분은 뭐 노사 협의제라든가 경영 참가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그런 것들은 다 경영 의사 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윤, 자본, 경영 의사결정 참가로 할 수 있다. 소득 참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